특징 중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물론 특징들은 모든 특징 중 많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거 큰 주식 위주로 설명드리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개별적인 특징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것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뉴스라든가 다양한 구글 뉴스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또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아주 조그마한 것들은 미국은 우리나라 같이 잘 안 나오니까 뭐 찾기 쉽지 않지만 큰 것들은 여러분들 쉽게 찾을 수 있어 보입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대해서 아일랜드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뭘 조사하냐면 데이터 리킹이에요. 데이터를 해갖고 데이터가 빠져나가갖고 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파인 벌금을 부과하는데 이게 보면 전체 매출의 글로벌 매출의 뭐 3%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벌금 부과의 마지막 과정까지 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페이스북 기준 보면 20억 달러의 벌금 부과 가능성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로 조금 밀리는 분위기인데요. 사실 이거는 뭐 계속 나온 얘기고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페이스북은 항상 뭐가 지금 이슈가 있다? 엘리자베스 워렌의 상대방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잠시 후에 말씀드렸지만 엘리자베스 워렌이 급부상하는 것은 현실이랑 상관없이 아마 내년도 대선 전국에서 많이 이슈가 될 여성인 것만은 분명하죠. 예, 될지 안 될지 물론 거기 후보자로 최종 노미네이트가 될지 어떨지도 모르고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우린 그런 건 모르잖아요. 제가 매번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너 트럼프 편이냐 아니냐 뭐 얘기 많은데 저희는 늘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대통령에 대해서 중립입니다. 중립. 그래서 저희한테 뭐라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벌써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미국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저한테 바로 그 댓글을 남기신 게 뭐냐면 좀 똑바로 알고 얘기해 이놈아. 이놈아는 안 했지만 좀 얘기를 알고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 모르는 것도 많고 아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인용한 걸 그대로 다 링크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저는 그냥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뿐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하튼 20억 달러 성이 있었고요. 관련된 거 자세한 건 여기서 직접 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닥 그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또 거짓말했네요. 글로벌 애뉴얼 레비뉴의 4%의 벌금 3%로 얘기했는데 틀렸습니다. 4%입니다. 관련된 거 자세한 거 원문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서 하고 있는데 네이버 블로그 이학년 더머니도 괜찮고요. 네이버 카페 미국 주식의 미치다, 페이스북 미국 주식의 미치다에 들어가서 원문 링크를 해놨으니까요. 웬만하시면 원문 링크 들어가서 보시는 게 맞고요. 특히 제가 간혹 가다가 꼭 보셔야 된다는 거는 그냥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애플은 여전히 이슈거리예요. 여전히 이슈거리인데 오늘도 양쪽에서 엇갈리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TF증권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TF증권 애널리스트가 예를 들어서 애플 관련해서는 베스트 애널리스트라고 많이 얘기가 되는 사람이에요. 예. 업종도 있고 간혹 증권의 기업별로도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뽑는데 TF증권은 베스트 애널리스트라고 뽑혀 있는 사람입니다. 애플에 관련해서. 근데 여기가 지난번에 엊그저께 니케이에서 그죠? 니케이에서 아이폰 11이 10% 지금 더 주문이 받아갖고 애플 측에서 그 공급자한테 서플라이들한테 10% 추가 생산을 원했다 그런 얘기는 보도를 했는데 이건 그 얘기랑 약간 다른 건데 어찌됐건 2020년 상반기 기준 얘네가 매출이 출하가 10% 늘어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그 아이폰 11이 아니라 아이폰 SE 있죠. SE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아이폰 저가형입니다. 저가형. 뭐 저가형은 아니 중저가형이죠. 그래봤자 600불, 500불 정도 하는데요. 그게 SE가 한번 나왔었는데 SE가 나왔는데 이번에 새로운 시즌 2가 나온다는 거죠. 아이폰 SE 2가 나오는데 2가 나오는데 그거가 어떤 뭐냐면 모양은 아이폰 8이죠. 아이폰 8이고 아이폰 8이 기본형 그 모양이고요. 이 사람 주장입니다. 이 사람 예측은. 그리고 내용은 프로세서는 신형이 들어가서 속도는 빨라지 뭐 그 정도인데 요게요. 아이폰 using iPhone 8 design with an update processor 이거예요. 그게 이제 내년에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존 모델보다 많이 팔릴 거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네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얘기하는 반면에 노무라 인스턴넷은 저기 뭐예요. 그 골드만삭스와 더불어서 상당히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나마 목표 주가를 185에서 205달러 올려놨어요. 그렇지만 205달러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 주가가 2.9까지 갔다 왔잖아요. 거의 230불 거의 터치하고 왔는데 잠깐 모자랐나 그랬을 텐데요. 근데 205달러는 건 10% 정도 지금 다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10% 이상 떨어진다는 것인데요. 예. 그러면서 이 현재 가격은 unreasonable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대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230달러라는 수준이. 왜냐하면 지금의 멀티플이 아이폰 6에 높았을 때랑 비슷하는 거죠. 왜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꼭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왜 이럴 때 굳이 아이폰 6를 얘기하느냐? 아이폰 6는 아이폰 초기 모델 제외하고는 최근 한 7, 8년 사이에서는 최고의 히트작이라고 얘기하는 아이폰 6. 왜냐하면 아이폰 6 때부터 큰 모델이 나왔어요. 큰 모델. 그러니까 대형 화면이 나왔어요. 그전에는 삼성의 노트만한 게 없었단 말이죠. 기억나시죠?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가 핸드폰이 너무 크면 안 되라는 얘기했는데 팀쿡이 들어와서 한 1, 2년은 그대로 따라다가 팀쿡이 큰 걸 만들었잖아요. 그게 아이폰 6 플러스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6 시리즈가 최대 히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멀티플 높게 받았는데 지금의 애플의 멀티플이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무라 인스티튜트 얘기는 말도 안 되는 unreasonable 레벨이라는 거예요. 비싸다는 얘기 한마디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네, 그 얘기죠. 그 얘기에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계속 말씀드리는 극과 극의 의견을 갖고 있어요. 여기서 판단은 너무나 뻔하죠. 예. 아이폰을 쓰시는 분은 쓰실 분이고 내년에도 아이폰 5G가 나오면 또 더 사겠다는 분은 그냥 제가 보기엔 갖고 가면 되는 것 같고요. 예. 난 지금 아이폰 쓰지도 않아. 그런 분들은 살 이유가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극과 극이에요. 제일 큰 게 제가 계속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은 짐 쌀 거라니까요. JP모건은 지금 265. 반대로 골드만삭스는 165, 155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골드만삭스는 뭐예요? 5G에 대한 기대감이 많지만 그 사람 얘기는 5G란 거는 그냥 브랜드일 뿐이고 피처 하나의 특징? 피처일 뿐이라는 얘기죠.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지금 5G를 효과 아직 멀었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은 뭐 삼성의 5G가 됐건 애플에서 5G가 됐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격렬하게 싸움이 붙어 있다. 다만 제 생각은 이런 거죠. 만약 시장이 정말 올라간다. 떨어진다면 할 말이 없고 떨어지면 할 말이 없고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거고요. 만약 시장이 사상책과 가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이 다 끌고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죠.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그래서 중요하다 말씀드려야고요. 코너커 필립스는 저거잖아요. 그 에너지 회사인데 오늘 배당을 40%가 37% 늘리면서 2%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S&P 500 기업인데 S&P 500 기업 중에서 탑 5에 들어갔을 겁니다. 오늘 올라간 것이요. 우버 얘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우버랑 리프트가 오늘 다 반등했는데요. 그 시티그룹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싸도 너무 싸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된 다음에 좀 안정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뉴트럴에서 바이로 올렸어요. 중립에서 바이로 올렸는데 목표 주가는 기존에도 45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목표 주가는 45달러대로 확인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버나 리프트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너무 떨어졌죠.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죠. 지금 올해 그 IPO 기대감이 엄청 높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흔히 해서 유니콘 컴퍼니라고 그러잖아요. 유니콘이란 게 뭐예요? 유니콘이란 게 저거잖아요. 그 1빌리언이잖아요. 네, 10억 달러 이상 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위워크도 이제 상장의 추진이 물론 손정희도 반대했다 했지만 어쨌든 된 거는 지금 분위기가 썰렁한 거죠. 그래갖고 올해 엄청나게 IPO가 많이 했는데 지나고 나면 비욘드 미트만 성공했고 물론 자잘한 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의 IPO에 실망한 것이 1995년 이후 20년 5년 만에 최악이라는 거예요. 올해 IPO 시장이. 이게 많이 IPO는 했는데 돈 모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이야. 네. 이제 내년이 기대하시면 내년이 이제 에어비앤비잖아요.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제가 알기에 요새 또 그 프리 IPO 시장에서 또 새롭게 그 펀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갖고 에어비앤비가 이제 2020년은 최고죠. 그래갖고 그게 이미 가치가 무슨 얼마라더라. 2빌리언은 아닐 것 같고요. 20빌리언인가 너무 많은가. 하여튼 엄청나게 또 많이 부풀려져 있어요. 그 에어비앤비가. 근데 하여튼 내년은 에어비앤비인데 아마 에어비앤비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아마 찾아보시면 뉴스 많이 나올 겁니다. 에어비앤비가 지금 그 프리 IPO에서 뭐 자기네끼리 하는 거죠. 그것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개별 종목을 찍기가 쉽지 않습니다.
IPO 신규 상장 주식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관련된 ETF를 하는 게 좋다. 뭐 전화 본부장 일치된 생각이죠. 관련된 ETF는 IPO가 있고 FPX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거는 저희가 유튜브 강의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면 모르겠어요. 참고하시면 전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올해 보면 완전히 X 됐었잖아요. X 됐었는데 은근슬쩍 엔비디아가 고점까지 연중 최고 수준까지 와 있어요. 이게 재미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올해 이제 AMD가 올라갈 때 AMD가 좀 오히려 좀 쉬고 있고 엔비디아가 완전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보면 에버코어 ISI에서 목표 주가를 185에서 125로 올려놨어요. 게이밍 분야의 성정이 아니라 성장이 기대된다 얘기하는 거죠. 관련된 거 여러분들 금방 검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엔비디아, 에버코어 이렇게 치시면 구글에만 치더라도 관련된 뉴스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붙인다는 걸 까먹었네요. 잠시 목만 축이겠습니다. 네, 미국 배당주 투자 9월 배당 포트폴리오 결산 내역 직장인 재테크라고 제목 해놨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매달 초에 강의하는 것 중에 제가 봤을 때 최고의 강의는 장학수 본부장님께서 해주시는 지난달에 전달에 배당 포트폴리오 관련된 결산 내역과 관련된 설명인데요. 이거 제가 보기엔 배당주 투자 하시고 싶으신 분, 하고 계신 분은 무조건 다 보셔야 돼요. 9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고 배당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 물론 이제 피상적으로 보면 배당 수익률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주가도 중요한데 어떤 관점에서 배당 투자도 정말 소극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분도 있고 그냥 무난하게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지만 한 종목을 찍었을 때 위험성 이런 거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책으로만 보고 한두 번 누구 뭐 전문가라는 사람 얘기 듣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다 위험하게 그지없어요. 왜? 투자란 건 뭐든 위험하거든요. 배당주도 위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포트폴리오로 분산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으면서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보셔야 된다. 매달. 그러니까 이거를 뭐 서비스를 하건 안 하건 보셔야 된다. 말씀드려야겠고요. 관련돼서 미국 배당주로 월세 받는 방법, 배당 25 포트폴리오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미국 주식에 미치대 생긴 일의 최대의 관심 컨텐츠가 되겠고요. 본부장님이랑 계속 요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발전시키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 증권사가 미래에셋에 끼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가격 갖고 얘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멀지 않아 가격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저희가 최종 결정을 못했는데 아마 연말 안에는 가격이 좀 조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관심 있는 분은 하여튼 365일인데요. 365일 동안 계속 업데이트 되는 거고. 참 혹시 안 보신 분은 이거 이미 기존 서비스 받는 분은 이번에 강의를 하나 예전 거로 추가한 게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강의를 한번 그 업데이트된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도 이 안에 여러분들 보시는 강의 이미 10시간짜리 기본 강의 여기 한 4개가 있는데 거기 하나 더 들어갔습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태양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태양광이 ESG랑 연결돼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갖고 패널이나 그런 것들 뭐 태양광 관련해서 수익 관세를 뭐 면제해 주기로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퍼스트 솔라 파워가 대표적인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주식은 제가 모르겠고 주식은 별로 잘 모르겠고 여기 관련된 ETF가 10이고요. 태양광 ETF가 되겠고요. 사실 태양광을 떠나서 이게 꼭 굳이 태양광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얼터너티브 ETF, 얼터너티브 에너지 ETF일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요. 대체 에너지 관련인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ESG에 관련된 거다. 그래서 ESG 관련된 걸 대표적인 것은 ESGU. 네. 네. 자산이 5천만 불 이상 되는 가구가 그렇게 많을까요? 100만 가구가 되나?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는데 제가 듣기에는 7,500가구로 들었는데 7,500가구 아닌가요? 7,500가구 뭐 제가 나중에 또 찾아보고 갖고 뭐 다 찾아보고 내일 다시 한번 정답을 확인해 드리겠고 제가 요거를 캡처해 놓겠습니다. 캡처해 놓을게요. 여러분들 쓰신 것이 캡처해 둘게요. 7,500가구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에 해당되는 사람이 7,500가구. 그러니까 7,500가구니까 패밀리 숫자니까 사람들은 사람으로 하면 더 많겠죠.
근데 정확한 건 7,500가구로 하고 제가 그냥 슬쩍 CNN에서 들었어요. 7,500가구. 예. 근데 문제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 7,500가구인데 그 7,500가구가 그래서 낼 돈이 그 사람이 2%만 내면 뭐가 해결되냐면 우리를 보면 글로벌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애들 있죠. 애들한테 주는 돈 그게 다 해결되고 몰라요. 저는 그 워렌의 그 연설을 들었거든요. 그 돈 갖고 뭘 할 수 있냐면 그거 되고 웬만한 대학생들 학자금 있죠. 대학교 론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게 대부분이 또 95%가 해결되고 엄청난 돈이야. 그 돈이. 제가 자세한 거는 내일 또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제가 그렇게 들었었는데 틀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들었었는데. 네.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워렌의 연설 보면 저도 워렌의 연설 보고 하는 거거든요. 7500 패밀리라고 들어갔는데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문 한번 더 찾아볼게요. 제가 알기엔 그렇게 들었는데요. 그래서 ESGU 말씀드렸고요. 스퀘어는 뭐 딴 게 아니라 스퀘어 속상해 분들 많으시는데 꿈과 희망을 보시기 위해서 스퀘어 관련된 거 들었습니다. 그래서